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중학교 때는 조금 출제를 하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자. 먼저 화학의 아버지 라부아지에. 그래서 원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빛, 열소, 산소, 질소, 수소로 되어 있는 것을 원소라고 볼 수 있는 호돈소 물질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설이라고 해서 세쌍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세 쌍씩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자량을 가지고 비교했더니 좀 이따 원자량 설명할게. 원자량으로 했더니 화학적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세 쌍씩 있음을 발견해냅니다. 그래서 원자량이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원자량은 이거예요.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 정확히 따지면 탄소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걸 비교 대상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를 잡은 합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자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진다라는 것 정도 한번 옆에다 살짝 써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고,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보게 되면은 이런 거 한번 보기만 해. 몰라도 돼. 그 다음에 옥타브설, 말 그대로 옥타브, 한 옥타브, 두 옥타브. 그 다음에 문어가 옥토퍼스라고 하는데 왜 문어가 옥토퍼스가 됐는지 아니? 그치, 다리가 8이라서 그래. 그래서 뉴렌즈라는 사람이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8번째마다 성질 비슷한 원소가 발견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나와? 라부아제가 나왔다가 세쌍 원소설의 데베라이너, 옥타브설의 뉴렌즈, 그 다음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멘델레예프, 러시아의 학자인데,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얘를 어떻게 했냐면 표를 만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규칙성만 잡았다라면 이제는 표를 만듭니다. 이유는 표를 통해서 이 단어가 중요해. 예측이란 단어. 예측. 표를 만들게 되면 이런 것이 별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여기서 이제 예측 같은 말로 주기성이다 보니까 원소들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당시 발견된 63종의 원소들을 여기도 마찬가지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합니다. 이래 놓고는 어떻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규칙적이야, 주기성이야, 예측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걸 자리를 빈칸을 둔 거야.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원소가 있을 거야. 왜? 규칙적인데 하나가 이상하면 얘가 뭐지?가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예측한 거지. 이게 멘델레예프 아저씨가 훌륭한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어떻게 알아? 그런데 있을 거야. 근데 걔 성질도 이러이러한 애가 있을 거야 라고 한 거지.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대박, 멘델레예프 아저씨 대박 한 거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멘델레예프 예언이라고 그냥 이것까지 하지 마. 근데 문제가 돼요. 여기서 이제 있는데 어디 있을까? 자, 여기 보자. 멘델레예프 아저씨의 원자량 순으로 정리한 것이 최초의 주기율표가 됐고, 그래서 비활성 기체가 발견된 후 원자량 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주기 벗어나는 여기서 봐봐. 지금 주기율의,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원소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멘델레예프 아저씨가 원자량 순서로 나열을 했고 비활성 기체가 여기서 써볼게. 비활성 기체가 여기가 누구냐면 바로 18쪽에 있는 18쪽 원소이면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는 늦게 발견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굉장히 안정된 물질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요. 얘가 얘가 있는데 누구랑 반응을 해서 얘가 변해. 누구랑 결합을 했네? 누구지? 찾아낼 수도 있는데 얘 자체가 반응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변화가 생겼는지를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랐던 거지. 비활성 기체가 원래 특징이 그래. 그렇게 됐어.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원소들이 있었는데 멘델레예프 아저씨가 이것까지는 찾아내지 못하셨어요.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서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모즐리라고 하는 아저씨가 나타나서 멘델레예프 아저씨 주기율표가 정말 훌륭한데 뭔가 2%가 부족해. 그래서 조사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무엇으로 나열을 했어? 원자량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표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바꿔요. 어떻게? 뭘로 바꾸냐면 살짝 기준을 바꾼 거야. 원자 번호 순으로 바꿔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원자 번호가 뭔데요? 원자 번호가 뭔데요? 라고 한다면 이 원자 번호 잠깐만 원자량이 어떤 거였었더라? 양성자의 개수 더하기 중성자의 개수인데 원자 번호는 뭐냐면 양성자의 개수. 이런 거야. 도연아, 너 학교에서 몇 번이에요? 3번이야? 왜 3번이야? 이름 순으로 했을 때 세 번째 있었지. 세 번째 있으니까 너는 3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준 거야. 마찬가지로 양성자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있는데 이 나트륨의 양성자의 개수가 11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양성자가 11개 있어? 그래? 그러면 넌 나트륨의 원자 번호는 이제부터 너는 11번이야 라고 하기로 한 것이 이걸 원자 번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가자. 원자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여야 한다? 중성인 상태여야 한다. 그쵸? 중성이야. 중성이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어찌하여만에 같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가 11개이면서 and 전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11개라는 것까지도 원자 번호 하나로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 수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지금까지는 앞에 데베라이너 아저씨, 라부아지의 데베라이너의 세쌍원소에서 누렌지의 옥타브설,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원자량으로 했다면 근데 약간 2%씩 부족했던 걸 모즐리 아저씨가 원자 번호로 했더니 그 문제점이 모두 해결된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어렵게 가자. 양성자에 중성자를 더했는데 이런 거지. 만약에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항상 똑같다고 치자.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가 10개면 중성자도 10개야. 양성자가 5개야. 그럼 중성자가 5개야. 그러면 똑같이 2배씩 됐으니까 규칙적이어야겠지. 항상 2배씩이니까. 근데 원자량으로 할 때는 뭔가 2%가 부족한데 원자 번호로 했더니 완벽해. 라는 말의 뜻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는 거의 어떻던 거야? 거의 같은 거야. 근데 일부는 같지 않으니까 설명이 안 된 거지. 무슨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는데 중성자 수가 다를 수 있거든? 그걸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동위원소라는 말을 쓰게 돼요.
양성자 수는 같은데 중성자 수가 좀 달라서 약간 뭔가 이상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동위원소. 뒤에 가서 또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 한번 끊었다 다시 갈게요.